2029년을 주목하라. 한국의 대한민국의 1위 도시가 바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그리고 그 통계를 바탕으로 한 파동상으로 봤을 때는 2029년이 변화가 되는 해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년 정도의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산이 엑스포에 탈락을 했습니다. 저는 엑스포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네, 결론적으로는 이 변화일입니다. 변화일. 자, 변화일입니다. 변화일인데 구군이 바뀌는 것은 뭡니까? 일자가 아니죠. 해가 되겠죠. 연도. 그러니까 변화해가 됩니다. 이 변화해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부산이 대한민국의 1위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들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 수학적 확률 통계. 그것을 바탕으로 한 파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파동에는 모든 파동을 엮어서 만들었을 때, 봤을 때, 뭐 인구 변화까지도 봤을 때는 2029년이 여러분들 주목을 해야 될 해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언급해 드렸는데 이번에도 살짝 언급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2025년에서 2027년이라고 했죠. 그리고 2026년에는 새로운 화폐가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이후부터 어떤 변화가 조짐이 보입니까? 네, 거지가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지가 100억대, 수백억대 부자가 되고 지금 수백억의 부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응을 잘못하면 거지가 됩니다.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 시기가 바로 2025년에서 2027년. 그리고 2027년 이후부터는 거지가 100억이 된다. 100억대 부자가 거지가 되는 데다. 그리고 크게 봤을 때 국가의 크게 우리가 파동을 봤을 때는 2029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의미를 가지는 변화가 무엇이냐? 1위 도시가 바뀐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1위 도시가 부산으로 된다. 이것을 봤을 때는 엑스포밖에 기회가 없을 거다. 요인이 이것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저의 착각이죠. 네, 그래서 엑스포는 투표 선거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예측을 하지 못했는데 그럼 다른 이유가 뭔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 자, 왼쪽에는 중국입니다. 중국. 베이징 수도죠. 1위 도시에서 이제 상하이에서 이제 옮겼습니다. 이것이 이제 1위 도시가 되어 버렸어요. 자, 여기서 오른쪽에는 일본입니다. 일본. 네. 그리고 위에는 러시아 되겠죠. 러시아. 자, 위에는 또 우리나라 위에는 북한이 있고 밑에는 남한입니다. 대한민국인데 자, 우리나라의 특이한 점은 무엇입니까? 네,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의 샌드위치로 있습니다. 좌우 사방이 샌드위치로 덮여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위에는 또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북한과의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염두를 두는 것이 무엇이냐? 전쟁이죠. 전쟁. 그럼 과연 전쟁이 일어날까? 그럼 굉장히 불우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꼭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구구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2025년부터 27년까지 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데 그 위기는 짧은 시간입니다. 전쟁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전쟁은 아니다. 그럼 일본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은 또 어떻냐? 자, 사실은 보시면은 위에 북한이 있는 위쪽이 있습니다. 뭐 길림성 정도가 되겠죠. 네, 이쪽에 뭐 여기 연변하고 뭐 이쪽이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죠. 한국하고 지금 뿌리가 같습니다.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일본은 과거 백제에서 넘어갔죠. DNA를 보시면은 예, 일본의 DNA하고 우리나라의 DNA가 똑같습니다. 네, 같은 어떤 뿌리가 똑같다는 얘기죠. 뭐 우리나라는 과거에 또 뭐 몽골에서 왔다고 그러고 뭐 이런 몽골 반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우리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연변족, 뭐 조선족, 북한 그리고 일본하고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뭐 같은 DNA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본과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본은 어땠어요? 과거 30년 전부터 물에 잠긴다고 하죠. 물에 이거 침수한다 그러죠. 그래서 뭐 이 나라가 없어진다 그러는데 침수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축이 대한민국 지구의 지축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북극과 남극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북극과 남극의 얼음은 녹을 수는 있어도, 특히 북극의 얼음은 녹을 수 있어도 지축이 변하기 때문에 새로 얼어붙는 빙하가 되는 곳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물이 잠기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이 다른 요인들이 생긴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은 저는 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큰 변화가 생긴다.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큰 영향을 준다. 네, 저는 어떤 중요한 영향을 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또 제가 찾아봤습니다. 저는 지리학자도 아니고 무슨 기상학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기상학적인 어떤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로지 통계적인 부분들을 그리고 변화일과 대등수치를만 연구를 하고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이것이 바로 화산이란 겁니다. 화산 폭발이 지금 잦아지고 있습니다. 자, 화산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인도네시아 해서 지금 화산이 막 살아난다고 합니다. 계속 이런 변화들, 지축이 변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맴틀이 좀 변할 수가 있겠죠. 화산도 이제 뿜어낼 수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거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 국가, 국가라고도 그렇고, 인접국 보시면은 북한이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자, 북한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백두산이 있죠. 백두산. 이 백두산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백두산에 뭐가 있습니까? 예, 백두산에 화산이 있다. 네, 좀 화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 뭐가 있습니까? 일본 도쿄 근처에는 뭐가 있죠? 후지산이 있죠. 후지산이 뭡니까? 이게 화산이죠. 화산. 여기서 우리 힌트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망하는 것은요, 3대째 지금 김정은 이제 죽고 나면 이제 국가는 지금 이제 대대로 이어졌던 혈통 이것은 완전히 무너질 것 같고, 북한과 우리나라는 전쟁이라든가 이런 다른 요인에 의해서 북한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망하는 게 아니다. 무엇이냐? 백두산의 화산 때문에 망할 것 같고, 자, 일본이 지금 굉장히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이냐? 이거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활화산이라고 하는 후지산의 폭발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은 인구 변화가 크게 나타납니다. 인구 변화. 자,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이제 파동을 제가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인구가 갑작스럽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무엇이다? 1위 도시가 바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1위 도시는 동아시아뿐만이 아니고 아시아의 전체에서도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맞박이 한번 치시기 바라고. 자, 이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파산 폭발 가능성 지금 이것도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제가 추정할 때는 2027년 정도, 2026년, 2027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이 있느냐?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후지산 언제 분화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2,670만 명이 이재민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어딘가 옮겨야 돼요. 도쿄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옮길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화산이 폭발하면 북한이 망합니다. 그 옆에 인접해 있는 핵폭탄도 다 터질 겁니다. 핵기지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결국에는 이것은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으로 간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 인근에 백두산 인근에 있는 여기 조선족이 있겠죠. 인근에 여기 조선족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조선족, 네, 그리고 또 하나 연변족 그리고 북한의 이주민들. 네, 이 사람들은 다 돈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 서울로 갑니다. 그러니까 서울 인구가 폭발합니다. 지금 앞으로 돈 없는 사람들이 서울로 모인다. 그리고 도쿄 지금 보시면 일본에 있는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들은 부산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대 도시인 서울과 부산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해가 2029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오차 범위가 1년씩 앞뒤로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부산에는 돈이 모인다고 보시면 되고, 서울은 무엇이 모인답니까? 거지가 모인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울과 부산이 지금 위치가 1위 도시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후지산 분화할 가능성이 큰데 지금 폭발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폭발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몰라요 이런 거. 저는 파동만 연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후지산 폭발 피난 계획을 9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합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부산으로 가겠죠. 자, 서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북한도 지금 화산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터질 가능성이 크다. 후지산도 터지면은 어떻게 돼? 백두산도 같이 터진다는 겁니다. 그럼 서울 쪽에서는 조선족, 연변종, 북한에 있는 돈 없는 이런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굳이 그쪽으로 몰리는데 일본 사람들이 서울로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일본에서는 부산으로 간다. 네, 일본에 돈 싸들고 부산으로 가고, 일본에 있는 자본들도 네, 부산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최근 보시면 후지산 폭발 내부 문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임박을 했다. 자, 임박을 했으면은 어디로 간다? 네, 부산으로 간다. 이 요인들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자, 1위 도시가 바뀐다. 대한민국의 국운도 여기서부터 저는 바뀔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네, 북한과 우리나라가 만약 또 여기서 통일을 하겠죠. 북한과 일본이 통일하는 거 아닙니다. 네, 여기서 북한과 그다음에 일본과 그다음에 한국이 같이 통일한다는 거예요. 같이 통일한 겁니다. 그러면 이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은 돈대로 모이고, 네, 핵을 가진 강대국이 된다. 핵을 가진, 네, 핵을 가진 강대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1위 도시는 이제는 부산이 된다. 해안을 중심으로 한 도시가 되겠죠. 도쿄도 마찬가지, 해안을 중심으로 한 도시가 1등 도시가 된다. 그쪽으로 동이 모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2029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회와 그리고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곳이 언제냐? 2025년부터 2027년 이 사이에는 여러분들의 운명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뀐다. 네, 페라리, 람보르기니 타놓고 뭐 출퇴근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여전히 네, 버스,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운명은 여기서 결정된다. 2025년에서 2027년.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국운, 도시가 바뀌는 해는 2029년이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 자, 이것은 정확한 게 지금 해를 이렇게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고, 기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좀 있다. 1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